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3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7%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2,600억 정도를 코스피를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상승 마무리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200억을 매도하면서 반대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1,2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9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코스닥 지수가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반도체 종목 위주, 혹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이제는 N자로 확실히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2,500선을 넘었을 때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0선을 그동안 이제 강한 두터운 매도 벽으로 인해서 넘지 못했었는데요. 항상 이제 좀 넘어갈 때쯤 되면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2,500선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이제 2,500선을 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무난하게 저점을 찍고 점점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횡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서서히 상승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올해 바로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이제 횡보장을 이어가다가 조금 더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 확실한 상승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유동성 시장이 다가왔을 때는 그런 우량주 위주로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스닥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850포인트까지 도달을 하면서 이제 900포인트까지도 한 50포인트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이미 절반 정도, 하락폭에 대한 절반 정도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승 시장에서 1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형적인 상승장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천천히 한번 지켜보되 지금 코스닥 시장을 좀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아주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템포를 길게 가져가면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이제 뱅크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와서 이제 계속 1,3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이제 한 두 달 정도를 1,300원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라인 자체가 좀 깨지면서 1,2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뭐 국채 금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완연하게 좀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선물 지표부터 보면 미국 증시도 플러스,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지금 또 이제 1%,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 저점을 찍고 이제 확실히 좀 힘을 주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는 좀 좋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좋은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또 어떤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그 조정세가 오더라도 이 대세에 대한 흐름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가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아주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코스피가 2400선 근처에서 더 무너지지 않고 바로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좋게 끝내겠지만 앞으로 네, 점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3.55%고요. 3.5%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한번 형성하고 추가적인 바닥을 깨고 내려갔지만 그 수준에서 지금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연하게 국채 금리도 떨어지면서 좀 이제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국제 금융위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가라든지 그런 원자재 값들이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네, 이제 또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에 대한 우려와 그런 침체에 대한 마지막 그 피크는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계속 예상되었을 때였는데요. 이제는 금리가 멈추고 네, 상승을 멈추고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는 오히려 이제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도 좋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도 한번 네, 좋은 시장 기대하면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0원 하락해서 16,35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8%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최근에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관련 원전 종목들, 네, 테마들이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3조 단위의 계약 성사까지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간의 거래를 보시면 어제보다는 많이 감소했고요. 16,300원으로 5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이제 어제 증가를 했지만 오늘은 크게 더 증가하지 않고 어제보다 감소해서 600만 주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제 상승분에 대한 한 절반 정도를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16,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좀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바닥 라인이 다져지는지 아니면 바닥을 깨고 조금 더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바로 이제 반등을 하는지 네, 그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수급 자체가 좀 우호적인 수급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조 단위의 계약이어서 조금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이제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폴란드 원전 수주 소식 때도 의도적이었는지 의도적이지 않았는지 그 다음날 이제 바로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가 아니라는 그런 반대 기사를 내면서 또 주가 급등을 막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큰 움직임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한 모습이고요. 그 최근에 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눌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눌러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좀 눌러지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상승을 위한 이 사이클, 그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완연한 추세는 아직도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실망스럽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좀 이제 급등을 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제 아직까지는 이 수급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이 차트 자체가 살아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추후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내일도 이제 하락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바닥 라인을 형성하고 반등을 해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상 이제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번에 가더라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정도를 찍고 좀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전에도 좀 그런 패턴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이렇게 짝꿍당이라고 하나요? 항상 이렇게 두 번을 찍고 갑니다. 네, 오른쪽을 떨어뜨리든 왼쪽을 떨어뜨리든 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두 번을 찍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21선을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다라고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초반대로 다시 한번 주가가 형성되고 완연하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격적인 매도와 그 공매도가 상당히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자료를 다시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추세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아쉬운 움직임이지만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자리를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차트는 넘어가고요.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0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88만 주를 매도하면서 전날 뭐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부터 해서 갑작스럽게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 뒤로 계속 공격적인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부터 지금 다시 매도 물량을 채워 넣으면서 최근 이 10일, 한 15일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와 함께 이렇게 물량을 줄여 나가고 있고요. 그 내용도 좀 더 심층으로 좀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는 계속해서 보면 금융 투자가 10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보험이 2만 4천 주, 투신이 1만 8천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투자는 항상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투신과 보험은 어제 매수했던 거 그대로 이제 뱉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5만 1천 주를 매수하면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물량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달 동안의 이 집계도 기관 투자자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거의 보합 수준으로 이렇게 물량을 많이 뱉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매도가 많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도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 공매도 잔고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잔고를 보시면 780만 주를 한번 찍고 800만 주대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 이제 오늘 1110만 주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대비 30만 주 정도 증가를 했고요. 거의 이제 저점 대비해서 340만 주 정도가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계속 증가할 수 있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주가가 눌러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일별 공매도 수량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9만 주, 거의 60만 주 가량을 또 이제 공매도를 이렇게 일별 수량으로 늘리면서 공매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거의 10% 정도의 비중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매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차잔고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자, 여기 최근에 계속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데이터는 이제 체결이 240만 주, 상환 220만 주로 상환도 많았지만 체결도 만만치 않게 많았고요. 그래서 어제 20만 주 정도 늘었었고요. 제가 어제 72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날짜로 이 갱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전날, 그저께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또 276만 주 체결이 되었고 40만 주 상환이 되면서 230만 주 가량이 또 대차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듯이 대차 잔고도 지금 힘을 주면서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2,920만 주까지 대차 잔고도 지금 한 500만 주 가량이 빠르게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빠르게 늘리면서 또 이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를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주범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관서울 전일 대비해서 전일도 2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최근 5일 동안 130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그 매도세의 대부분을 모관서울이 이렇게 집행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0일 동안의 평균을 보시면 신한증권, JP모간, 그렇고 모건서울이 매수지만 최근에 이제 그 물량을 다시 매도로 뱉으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을 지금 뱉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10일 동안에 이 세 개 증권사가 주로 국매도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10일 동안에 주가가 눌러졌고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신한증권, JP모간, 모건서울에서 주로 그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추정 87만 주 대비 이제 96만 주로 더 증가를 했고요. 어제도 54만 주 매도했고 오늘도 96만 주 매도를 하면서 12%대를 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11.85%로 이전에 12.88%까지 높아졌다가 지금 이제 1% 가까이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최근 2주 동안 거의 이제 마이너스 600만 주, 그죠? 600만 주 가량을 빠르게 이제 쏟아냈고요. 그 과정 중에 국매도 잔고가 한 300만 주, 그 다음에 대차 잔고가 500만 주 정도 늘어나면서 그 절반 정도를 공매도화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매도의 대량 보유자 모관서울이죠. 그리고 JP모간도 이름도 비슷하지만 사실 다른 증권사이긴 하지만 이전부터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한 3년 정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두 증권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UBS가 좀 자주 보였었는데요. 한 2년 전이죠. 근데 UBS는 이제 보이지 않고 모관서울과 JP모간이 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관서울이 특히 대량 보유자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대량 보유자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의 0.5% 이상을 차지했을 경우 의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 주에서 400만 주 이상은 대량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1100만 주인데요. 아무래도 모관서울이 또 이제 공격적으로 공매도 잔고를 늘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분석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 번에 이제 좀 눈에 띄게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매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데이터를 제가 이제 긁어서 이렇게 이제 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최근 1년 동안의 공매도 잔고와 주가를 제가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그래프가 주가고요. 주황 색깔 그래프가 공매도 잔고 수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칭을 시켜봤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보면 주가 자체는 2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블록데이 이후에 한번 이렇게 쭉 하락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점점 계단식으로 조금씩 상승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국매도 잔고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수치가 있습니다. 2600만 주 수준 고점을 한번 찍고 쭉 한번 떨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상장이 있었던 날이었고요. 이전에도 이제 제가 공매도 잔고를 한 3년 정도 계속 리뷰를 했는데요.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특징은 신주 상장이 될 때마다 공매도 잔고가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든 뭐 유상증자의 신주든 합병 신주든 그게 이제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았을 텐데요. 그 물량이 상장되는 그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약간 트레이딩 되는 개념으로 진행이 된 것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뒤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이제 싹 다시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이제 주가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떨어지는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내려가면 주가는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요. 네. 그렇게 이제 확연한 움직임이 보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블록딜 이후에 그 박스권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고점을 찍고 또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좀 반복을 하는 움직임이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공매도 잔고는 쭉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주가도 쭉 떨어졌지만 공매도 잔고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작년 3일부터 그죠? 3월 30일부터 1년간 집계를 했던 데이터였는데요. 이 외국인 수량을 보시면 자, 3월 30일부터 제가 이 외국인 보유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이면 요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량을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늘려 볼게요. 이 초록색이 기간 보유고요. 이 빨간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이 외국인 보유 물량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전체적으로는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 보신 공매도 잔고는 전체적으로 떨어지지만 외국인 보유 물량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블록딜 매물을 받아서 쭉 보유량이 늘어났다가 블록딜 매물을 공매도화 시켜서 또 이렇게 주가를 그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결국에는 공매도를 이용을 하면서 계속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 공매도 잔고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주가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보유량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딱히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리지 않은 채로 뭔가 이제 공매도를 상환 그리고 추가하면서 계속 그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짓을 도대체 왜 하느냐?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외국인 증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매도가 원래 이제 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JP모간 뭐 그런 아니면 모간솔 주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 파란색 박스입니다. 제가 이 파란색 색깔로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자, 공매도 잔고가 저점을 찍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저점을 한번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고점 라인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색 점선으로 고점 라인을 찍었는데요. 보시면 네, 이 노란색 점선 라인 수준에서 공매도 잔고가 크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더 늘어나지 않고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고점 자체도 결국에는 점점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매도 잔고가 어느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이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해도 1,500만 주, 1,400만 주, 네, 이 정도 수준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매도 잔고가 1,100만 주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300만 주 정도가 추가로 쏟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이제 또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쳤던 뭐 그런 움직임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패턴이 확실히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도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서 지금 놀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 노란색 안을 보시면 결국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나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움직인 세력은 외국인 투자자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공매도의 그런 이 기점으로 해서 상황과 추가로 인해서 잠깐 흔들렸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가 줄어들 때 주가가 올라갔고 공매도가 늘어날 때
주가가 또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는 이제 특이했던 것은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공매도를 또 확 늘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확실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잔고를 이용한 그런 주가 형성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어떤 특정한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 잔고를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과정을 반복을 좀 하고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 나서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이 구매도 박스권 안에서 그 구매도가 다 채워졌을 때의 주가가 어떨지 아까 제가 쌍바닥 정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매도 잔고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16,000원 정도를 한 번 더 찍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원하는 물량을 채웠을 때 이제 다시 구매도 잔고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그 기간 투자자가 지금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기간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 물량을 계속 모아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투자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블록 딜을 하면서 물량을 쭉 줄였다가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흐름을 좀 더 천천히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보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 정도를 계속 체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매일매일 거기에 뭐 몰두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추세 정도를 파악하면서 한번 그 상승하는 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몇 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요. 네, 한수원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SMR, 한국형 SMR을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SMR은 경수로 SMR로 3.5세대 SMR인데요. 지금 이제 4세대 SMR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온가스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맥킨지에서 주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물이 아닌 헬륨을 냉각제로 이용을 해서 전기뿐만이 아니라 수소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를 이렇게 우리나라도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 경제 시대가 왔을 때 이 SMR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찌감치 이 미국 SMR은 그 개발을 이미 진행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이제 여러 기업들이 지금 SMR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나 이미 개발을 완료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요. 뉴스킬 파워, 엑스 에너지, 그다음에 테라 파워, 그다음에 홀텍. 최근에 이제 홀텍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러 SMR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 관련된 이 기업들은 엑스 에너지와 뉴스케일 파워죠. 네, 그래서 그 두 기업이 지금 이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SMR에 대해서 7년간 4조 원을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SMR 시장은 급속도로 커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개발 비용도 정부에서 막대하게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프로젝트, 뭐 폴란드 프로젝트,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이제 가시화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이미 기자재 납품에 대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지금 SMR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두산 GS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했고
SK와 이 한국조선해양은 테라파워. 이거는 이제 빌 게이츠 4세대 빌 게이츠 재단이죠. 투자를 받는 테라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는 두산에너빌리티와 DLENC, 그 다음에 USNC와 홀텍 인터내셔널 이렇게 또 각각 현대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중에는 사실 유일하게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자재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없다면 네, 그 SMR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그 EPC 느낌으로 이제 전체 그런 시공 느낌으로 참여를 한 거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SMR 시장 확대에 따라서 여러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앞으로 SMR 시장에 지금 가장 큰 국가, 세 국가가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 세 국가가 원자력 에너지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하나가 있죠. 네, SMR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이제 또 이제 소송전 얘기를 하자면 저렇게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SMR 시장이라든지 원자력 시장에 몰두를 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 입장에서는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제조 기술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제조 기술이 뛰어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그 미국의 스마일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전 시장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경쟁력을 잃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제조 능력이 많이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원전 제조 능력이고요. 실제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원자로를 납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서 프로젝트가 이제 한두 개도 아니고 네, 이미 폴란드만 6개,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원전 2개에서 4개 정도를 수주 예정인데요. 그것만 한 2개 합치더라도 벌써 8개에서 10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소송을 걸어서 우리나라를 아예 세일즈를 못하게 막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주도권 싸움에서 주도권을 먼저 잡고 이제 우리나라와 협상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있을 이제 미국과 한국의 또 그런 원전 협력에 대한 또 공동 성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미국과 그 중국, 러시아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 구도에서 우리나라까지 척을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소송전에 대한 좀 긍정적인 해결 소식을 또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에 아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천천히 한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